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프레틱 제인의 도커 이미지 최적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어, 이분이 처음 노드.js 앱을 도커로 만들었는데 이미지 크기가 글쎄 1.2GB였다는 거예요. 코드 자체는 정말 몇 킬로바이트 안 됐는데 말이죠. 정말 좀 놀라운 시작이죠. 네, 1.2기가면 진짜 크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 살짝 있어서 더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비대한 이미지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저자가 이걸 어떻게 95%까지 확 줄였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줄어든다 이런 기술라일보다는 이게 왜 중요하고 실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근본적인 걸 이해하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그 1.2GB짜리 이미지 저도 사실 처음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용량 아깝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전혀 아니죠. 그게 실제 운영 환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막 일으킵니다. 저자도 딱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수천 개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는 메가바이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렇죠. 수천 개면 정말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하신 CI/CD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레지스트리에 올리고 또 서버에서 받아오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이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죠. 배포가 느려지는 거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저장 공간. 이미지 레지스트리에도 저장해야 하고 서버 노드에도 받아놔야 하니까요. 이것도 다 비용이고요. 또 네트워크 대역폭도 사용하잖아요. 이미지를 주고받을 때 이것도 다 돈이죠.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요. 비용 문제가 정말 크네요. 저장 비용, 네트워크 비용.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이미지 안에 사실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나 도구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아, 그 공격 표면적, 어택 서페이스라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넓어지는 거죠. 불필요한 게 많을수록요. 이야, 비용, 속도, 보안까지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군요. 그럼 저자는 대체 어떻게 이걸 95%나 줄인 걸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핵심 전략 몇 가지를 아주 잘 활용했더라고요. 글을 보면 첫 번째가 멀티스테이지 빌드예요. 멀티 스테이지 빌드요. 아, 그 빌드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요리할 때 재료 다듬는 공간이랑 실제 불 쓰는 조리 공간을 분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앱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컴파일러나 개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재료 다듬는 공간에서만 쓰고 최종 요리, 즉 실행 가능한 앱 이미지에는 딱 필요한 실행 파일이랑 라이브러리만 남기는 거죠. 아하, 빌드 과정에서 썼던 도구들은 최종 이미지에선 싹 빼버린다. 이거 효과 크겠는데요? 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써도 용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docker ignore 파일을 아주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git 쓸 때 .git ignore 쓰는 거랑 비슷하죠. 네네, 버전 관리 안 할 파일들 지정하는 거요. 그렇죠. 도커 이미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로그 파일이라든지 임시 빌드 파일 아니면 개발자 로컬 설정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미지에 실수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딱 제외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파일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의외로 놓치기 쉬운데 효과는 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베이스 이미지 선택이죠. 이게 출발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범용적인 우분투 풀버전을 쓰는 것보다 알파인 리눅스 같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들어있는 경량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아, 시작부터 가볍게 가는 거군요. 네. 물론 이제 앱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랑 호환성 같은 건 좀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 베이스 이미지 자체를 작은 걸 쓰면 전체 크기를 줄이는데 아주 유리하죠. 정리하면 멀티 스테이지 빌드로 최종 결과물만 남기고 더커 이그노로 불필요한 파일 제외하고 가벼운 베이스 이미지로 시작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저자는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그 놀라운 95% 감량을 이뤄낸 거죠. 이렇게 최적화를 하고 나면 얻는 이득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속도랑 비용 절감이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더 빠른 배포. 명확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전송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요. 이게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그 절약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개발자들도 더 행복해지겠고요. 네. 개발자 경험 DX 향상에도 분명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비즈니스 민첩성으로 이어진다. 맞습니다. 변경사항을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빨리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쟁 환경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용 절감 측면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용 절감 효과도 확실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면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비용 줄어들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스턴스끼리 이미지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전송 비용, 이것도 줄어들고요. 특히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같은 거 쓰면서 스케일아웃이 자주 하는 환경이면 이 네트워크 비용 절감 효과가 꽤 큽니다. 수천 개 컨테이너 환경이면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팀이 인프라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 이러면 이미지 최적화는 정말 한번 꼭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보안 강화는 덤이고요. 들어보니 도커 이미지 최적화라는 게 단순히 파일 크기 줄이기 같은 기술적인 깔끔함, 그 이상이네요. 결국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비용 효율화, 그리고 보안 강화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봐야겠어요. 정확합니다. 특히 저자처럼 막 1.2GB 이런 거대한 이미지로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최적화 효과를 정말 극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프라틱제인의 경험을 통해 이미지 최적화의 중요성과 방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단순히 지금 당장의 비용이나 속도 개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작고 효율적인 배포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개발팀의 어떤 문화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혁신의 속도 자체에 혹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 기술 최적화가 팀 문화나 혁신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 흥미로운 질문인게요. 네, 기술적인 최적화가 단순히 기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